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헌법의 자위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금요일 방한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특이하게도 퇴임을 불과 한 달여 남겨놓고 진행된 금 만남이었는데요. 뭐가 그렇게 다급했던 걸까요? 이들은 2년 4개월 재임 기간 동안 무려 12번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이 뭔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포장했지만 야당에서는 언제까지 양보만 할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또 방문합니다. 뭔 좋은 게 있기에 문지방 달듯 이리도 들락달락 하는 걸까요? 당초 당일치기로 계획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포를 풀고 싶어 일정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녁에 술자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라를 말아먹듯 기시다에게 폭탄주를 말아 상납할 듯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독도 문제와 친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 방안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어이가 없는 거죠. 과거사 문제 등의 성의 있는 조치나 사과 등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일본에 언제까지 일방적인 양보만 베풀 거냐고 비판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또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시다 총리에게 윤 대통령은 일본이 물컵에 반잔을 채울 거라며 선의를 믿으라고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물컵에 반잔을 채운다고요? 물을 가득 담아 상납하는 건 아닙니까? 이 와중에 한일 정상회담이라고요? 정신줄을 아예 놓은 것 같습니다. 친일 인사 수집하고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반토막 내면서 뉴라이트 정부가 아니라고 합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와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야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대한민국 역사와 영토 주권이 손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 왜곡 대응, 독도 수호 예산을 난도질하는 동안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만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후보자는 본인의 저서에도 1948년 건국을 명시한 것으로 밝혀지며 빼도 박도 못할 뉴라이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김문수 장관 또한 사도광산 강제징용에 대해 묻자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며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개인 생각을 인정 안 하면 전체주의라며 친일 인사를 두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개 개인입니까?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진 정부인지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맡고 호가호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라고 부르기도 창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른다라고 우기지만 뉴라이트만 중용하는 대통령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매국 정부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역사 왜곡, 독도 수호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김문수 장관 등 뉴라이트 같은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정에 마술을 뻗치지 못하도록 내보내십시오. 극우 세력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지몽매한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계획은 국민의 심판이라는 말로를 걷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간 벼러왔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압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감시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3일, 정부 부처들이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특활 비용에 대해 전액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번번이 입법이 가로막혔던 민주당이 꽉 막힌 전국을 탈출할 묘수로 예산 압박을 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놀라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 2번을 포함해 최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모두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범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민주당이 예산안을 초강수 카드로 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워크샵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로 맞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예산 심사와 의결은 국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노린 거죠. 그만큼 강한 압박 카드인 셈인데 이걸 지렛대 삼아 꽉 막힌 전국을 풀어가겠다는 계산인데요. 회계머니를 꽉 틀어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수 야당이어도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통한 정부 압박에 나설 거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야당의 송곳 검증 대상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됐다고 지적된 대통령실 예비비도 포함됐는데요. 순간 이들의 얼굴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 삭감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에도 맞는 방향이 아니냐며 초강경 대응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번에는 말로만 끝나는 그런 공수표가 아닌 거죠. 손과 발을 묶어 대통령실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보관인데요.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들의 저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아마도 이래서였을 겁니다. 어제 열린 법사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검찰의 불법적인 특활비 전용 의혹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그냥 눈먼 돈처럼 지들이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돈을 써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명절 떡값으로 소고기를 사먹고 스타벅스를 사먹고 국민 혈세로 잔치를 벌여왔는데요. 검찰 특활비는 모조리 삭감해야 맞습니다. 일단 그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자료가 지금까지 공개받은 자료 전체 확인한 게 6만 장 정도 되는데요. 6만 장 중에서 집행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한 0.2%, 한 100장 정도가 됩니다. 100장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좀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이죠. 직접적인 증거들인데 이를 보면은 사실 특수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뭐 파리바게뜨 한정판 헬로윈 케이크를 샀다든지, 뭐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뭐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든지,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들하고 가서 이제 한우나 뭐 염소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 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뭐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 부정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이제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뭐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정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황,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정보공개 답변, 이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이제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차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결재가 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6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법무부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왔는데 이제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던 것이죠. 당시 이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미 하승수 변호사께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공개 판례를 이미 이끌어낸 바 있고 아주 중요한 증거 내용인데요. 네, 새로운 내용이라. 네. 예, 그럼 참고인께서 네네. 예, 한 3, 4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공개, 그러니까 비공개 통지된 것을 뭐 배경을 좀 살펴봤고, 뭐 법무부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종의 뭐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 검찰 내에 법무부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좀 우려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이제 비공개 결사 결정에 뭐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